달라지는 옐런 지명자의 부양책 지속 발언 효과가 이틀째 계속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85.48포인트, 0.54% 오른 15,961.70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7.56포인트, 0.42% 상승한 1,798.18로 마감해 사흘 연속 사상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역시 13.23포인트, 0.33% 오른 3,989.97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주간 기준 6주 연속 상승했으며 나스닥도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선 9월에 0.7% 증가해서 감소로 급선회한 것이고 0.2% 증가를 점쳤던 시장 전망치까지 하회한 것입니다. 산업 생산이 감소한 건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셧다운 등의 여파로 실물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도 6개월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2.2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1.52와 시장의 예측치 5를 모두 밑도는 수치로 지난 5월 이후 첫 마이너스 수치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0 미만일 경우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석유 제품 수입 가격이 급락하자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10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7%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선 지난 9월 0.1% 상승해서 하락세로 바뀐 것으로 0.4% 하락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자넷 옐런 미 연준 의장 지명자의 양적 완화 지지 발언 영향력이 계속되며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가 0.41% 올랐고 독일 닥스 30 지수도 0.21% 오르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프랑스 각 40 지수 역시 0.19% 상승했습니다. 유럽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10월 유로존 물가 상승률 확정치가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전년비로 0.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잠정치와 전망치 모두 부합했지만 유로존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는 물론 직전월의 1.1%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국내 수요가 그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더라고요. 옐런 지명자의 부양 지속 발언이 이틀째 효과를 낸 덕분입니다. 유럽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표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었고요.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는 6개월 만에 위축 국면을 띠는 마이너스까지 전환을 했었는데 이런 지표 부진도 오히려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믿음을 더 키우면서 랠리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 500 기준 6주 연속 상승세를 계속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번 주 과연 이 흐름이 깨지지 않고 이어질는지도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 옐런 효과 때문에 2,0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했던 우리장이 이번 주에 계속 2,000을 안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되겠는데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귀환을 해줄지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1960선대까지 빠졌던 코스피가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동안 지속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000선을 단숨에 금요일장만 하루 만에 2% 급등 40포인트를 당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에는 2000이 좀 안 깨질는지 일단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던 뉴욕 증시마저도 거품 논란을 딛고 6주 연속 상승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반락을 또다시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다시 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따라가는 거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뭐 거의 그 엘리어트 파동 정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에 정확히 38% 반등 후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어제부터 사실 어제 좀 비전형적이었고요. 그 사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눌러놓은 거 있거든요. 눌러놓은 거 한 봉에 팍 튀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상승 이걸로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과연 4일 전에 그 3일 4일 전에 그 되돌림을 떨어지는 걸 되돌림이냐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늘부터는 그 제가 이제 저점에 샀던 것들 따라가는 날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팔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스토캐틱 슬로우의 이제 골든 크로스, 스토캐틱 슬로우의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 공격적으로 살아겠는데 이제 스토캐틱 슬로우가 공격적으로 이제 났어요. 스토캐틱 슬로우는 거의 선행성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이제 상승인데 주가가 이제 뭐 그 조금 버틸 거예요. 버티는데 연속적으로 버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지금 이번에는 2050포인트 가게 되면 스토캐틱 슬로우가 과열로 진행하지 않고 비과열로 지나가기 때문에 장 자체가 굉장히 힘이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께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팔고 저점에 혹시 사신 분들 제가 이제 손 빠른 분들은 매수해라는데 손 빠르신 분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볼륨저 위쪽에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 좁아진다는 것은 볼륨저가 이제 주가의 시세에 대한 분출이 한번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오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가 아무리 움직여도 볼륨저 밴드에서 이제 98%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시황은 요즘 뭐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녹화 다시 보기에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한번 보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승이 뭐 크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 지금의 상승이 선행 스팬2를 상승시킴으로써 구름 변곡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악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 이제 구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거부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어제 이제 2% 상승했지만 RSI가 과열이 안 나오거든요. 과열이 안 나온다는 것은 주가 탄력이 이제 아직까지 그만큼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RSI가 이번에 이제 침체에 들어가고 주가가 반등을 해도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한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의 이제 반동 행경, 그 반동 능력이 낙폭과의 단순 기술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으면 지금 보시면 주가 자체가 어쨌든간 저는 그 반등의 반락이 주가 상승을 하더라도 바로 상승보다는 N자로 가는 거는 용납하지만 N자로 가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저점까지 한번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피봇 봐야 되죠. 피봇이 이번 주 피봇이 어쨌든 간에 열려 있는 부분은 일단 2035포인트, 2020포인트 열려 있습니다. 2020, 2035 열려 있고요. 하방으로는 또 2000개는 하방이 열려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2000포인트. 지금 여기 이제 피봇 형태를 보면 2000포인트 위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여기 이 자리에서 거의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의 상승을 하더라도 2025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2025 그다음에 2015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저는 뭐 미 글로벌 주식의 신고가 났지만 2000 전후에서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올라가봐야 2025포인트, 25포인트 받으면 뭐 20포인트 정도 상승인데 20포인트 상승이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돈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돈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돈 먹겠습니까? 개인들이 돈 먹는데 개인들이 또 뭐 금액 또 풋옵션 매도로 그다음에 콜옵션 매도를 자꾸 치는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면 한목에 이제 돈 잃는 걸 찾기 위해서 옵션에서 매도를 계속 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 아시아 증시들이 더 강합니다. 금요일 날 니케이가 1.9고요. 상해가 1.6. 우리가 거의 2% 정도 올랐는데 글로벌 증시는 약하거든요. 약하던 것은 먼저 올라갔습니다. 먼저 올랐는데 과연 우리나라 증시와 글로벌 증시, 일본과 상해가 신고가를 따라갈 것이냐. 신고가를 가기에는 차트들이 조금 안 좋습니다. 차트 안 좋고요. 제가 볼 때 신고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 또 오늘 오르면 전고가에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상해 증시는 이미 21일평 다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시적인 경제를 이제 냉철하게 볼 때 미국이 돈 풀어가지고 과연 올리는 게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이게 좋은 것이냐, 좋은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거든요? 실물 경제가 바탕이 안 된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들이 과거 그 미국이 폭락했을 때 보면 거의 그런 모양입니다. 과거 이제 2007년도 14,000 찍고 주가가 종합주가가 반절 날 때 이때도 이제 버블 경제였거든요. 버블 경제 왜 이제 기축 통화를 무지하게 찍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그 미국 증시 보면 거의 3당 상승 이상으로 3당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들겨 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런 증시가 왜 우리나라는 안 오나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주식의 잡주들 그리고 부실주 청산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5일이평 11일평 골든크로스가 날 것 같은데요. 이 골든크로스 나는 자리가 굉장히 저항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지표죠. 선물지표가 매물대를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선물 매물대가 요즘 이제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선물을 보셔야 됩니다. 선물을 보셔야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일단 근데 매물대 자체가 일단 어제 뛰어넘는데 바로 뛰어넘기는 부담스러워요. 뛰어넘으면은 그 사이 이제 200 여러분 보다시피 262에서 265 샀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로 이제 현금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많이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같이 아예 시작이 개입 상승해버렸다. 제가 주가가 바로 밀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공격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틀은 살아 있고 어제는 금요일에 워낙 많이 따가지고 따라가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따라가지 말고 개별적으로 초량으로 따라가라 시초매매하라 했는데 특히 여러분 수요일 목요일 샀던 종목들 그런 것들은 오늘 과감히 매도 하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주가가 이번에 신고가 날 때는 괜찮아요. 신고가 나기 전에 일단 현금을 여러분들이 30% 이상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이제 뭐 때문에 올랐다 그런 그 방법은 안 되거든요. 도박이 확인하고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비확인하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매물대는 특히 이 매물대가 우리 개인들을 꼬셔가지고 여기서 거의 지옥을 만든 매물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65 매물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선물 평균 가격이 급속히 떨어져가 267.5까지 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먹어봐야 한 3, 4밖에 못 먹는 그런 전제다. 이렇게 3, 4 같으면 지수로 거의 한 25포인트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지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환율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유가나 금값도 1,300, 금값이 1,300불이야. 유가가 93불, 특히 원화 강세 이런 거 볼 때 보통 이제 미 글로벌 증시 신고가 때 보통 유가나 금값이 신고가 나는데 굉장히 약세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실물 경기가 동반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루에 신용이 엄청나게 많이 뚫리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객관적으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하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피는 다시 2,000대 왔지만 추격 매수 오늘 자제하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2025대 강력한 매물대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오늘은 오히려 팔아야 하는 날이라시면서 빠른 투자자라 할지라도 오늘은 쉬었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반락을 예상하셨던 청송촌넘 샘플러스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 최강 종목들, 그런 종목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금요일날 4%나 급등했던 SK 하이닉스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주말에 2천 종목을 다 돌렸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였고, 또 금융주가 한 6종목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금융주를 추천할까 하다가, 아니면 대세 상승주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중에 한 종목을 오늘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및 관련 장비 회사로 대주 지분이 SK텔레콤 22%, 국민연금 9%로 안정적입니다. 반도체는 모든 IT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서 컴퓨터를 비롯해 통신 장비 및 통신 시스템, 자동차, 디지털, 가전제품, 산업기계 등 적용 분야는 광범위한 형태입니다. 2013년 상반기 연결 매출은 6조 7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으로 전년 동기 흑자 전환했으며 순이익도 1조 7천억으로 1조 1천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분기 순이익이 1조 1천억인데요. 사상 최대 순이익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반도체 가격 상향 안정화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량, 디램 출하량 증가로 전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에도 반도체 가격 안정, 모바일 비중 확대 등으로 제품 믹스 개선 효과로 이익 증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하고요.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보율은 210%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바닥권에서 한 4개월 정도 매집 형태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 한 일주일 정도 기관과 투신 쪽에서 적극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요 근래 한 3일 정도 매집 증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잔고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현재 33,000원에서 34,0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1차 제가 35,000원을 드리겠고요. 2차 3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은근히 강연을 하다 보면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볼 때 1차 35,000원, 2차는 전고점이 약 37,400원인데 한 3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한 35,000원대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향후 한 37,000원 정도 갈 때 거기서 한번 매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절가는 32,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 추천할까 하시다가 고민 끝에 하이닉스로 결정하셨다고 하셨었는데 현명한 결정이 되길 저도 같이 좀 빌어보겠습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지난주 화요일 날 추천해 주셨던 한국콜마로 얘기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목표가에 거의 한 4,5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근접했는데 매수가 대비 10% 이상 수익이 났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콜마는 필수 소비재 생활용품 관련 주식입니다. 대주 지분이 한국콜마 22%, 국민연금 8%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940%로 안정적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최대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최소 200%에서 한 3,000%, 4,000% 가는 우량한 종목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양심상 제가 속이지 않고 양심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종목을 계속 소개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콜마를 제가 한 4일 전에 이런 멘트를 드린 것 같아요. 2,000 종목 중에서 이거 하나 눈에 띈다고 했는데 한 4일 만에 10%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은 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26,000원을 드렸는데 현재 거의 근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절반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고요. 특히 직장인들이라든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문자 서비스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강 종목이 SK 하이닉스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여자 정혜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제가 아주 출근길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12월 초순에 해당하는 강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이 쑥쑥 오르다 보니까 제 마음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모두 5% 이상의 수익률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AS는 이드코멘토 만나서 나눠보고요. 제 위시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 소원 성취 리스트입니다. 현재 립밤 텀블러 등산화 담고 있는데요. 조만간 새로운 종목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볼게요. 곧 5만 원대의 가죽 장갑과 가죽 케이스, 휴대전화 가죽 케이스 장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품목들은 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 20%, OCI 20%, SNU 2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대한유화 73,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78,000원, 손절가 75,100원,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SNU 10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가 11,000원이었는데요. 역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OCI 18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총 손익이 부쩍 늘었습니다. 55만 원가량 손익 보고 있고요. 수익률도 플러스 2.0%입니다. 네, 이제 제 꿈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또 지난 토요일에 강연회 또 있으셨잖아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아쉽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좀 준비하셨나요? 네,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방송에서 얘기 못했던 내용들, 네. 많이 좀 물어보셔서 공부도 하면서 대답도 해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고요. 사실 좀 혜림 양도 오실 줄 알고 좀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네. 좀 맛이 아쉬웠었네요. 다음번 강연회는 제가 꼭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대한유와 SNU, 무려 6.3%, 또 SNU는 9% 이상의 수익률을 봤습니다. 자세한 AS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코스피 시장 마감하면서 이번 주 기대감을 높여놨는데 코스닥 시장이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코스피가 강하면 코스닥이 약하고 코스닥이 강하면 코스피로 몰리는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서서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시장이 강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 저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전부 대형주만 남은 상황이죠.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면 일단 SNU부터 좀 살펴보면 이 SNU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인데 11월 12일경에 9,910원 저점 찍고 이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갔죠. 저점 매수 정확하게 하면서 매수하고 바로바로 급등이 나와주었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매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고 나서 10% 정도 수익 구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 단기 수익을 목표로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11,000원 정도 드렸는데 금요일에 정확하게 목표가 찍고 11,000원 찍고 마이너스 전환을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오늘 정도 고점 찍고 하락할 수 있으니까 바로 목표가 오면 수익 실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정확하게 목표가 달성을 하고 마이너스 전환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자동적으로 수익 챙기셨으리라 좀 생각이 되고요. 약 10% 정도 수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매수 타이밍이 오면 다시 한번 재매수에 들어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대한유화입니다. 이 대한유화도 급등이 나와주었었죠. 제가 지난주에 만도랑 대한유화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지지난주에 급격한 하락을 했을 때도 이 만도랑 대한유화는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시장 대비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대한유화도 매수하고 나서 바로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금요일에 신고가가 나와주었었죠. 신고가가 좀 나와주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 대한유화를 말씀드렸던 게 기관 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1월 8일 날 시장이 그때부터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나 중에 기관이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냄새가 난다.
하지만 지금은 반등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공략만 잘하면 신고가의 연속성을 가진 그러니까 3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을 적중하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았었고요. 사실 최근에 제가 코스피 종목이 많이 편입을 했죠. 그걸 아셨던 분들은 빠르게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만 해도 뭐 코스닥 종목 빠르게 매매하면서 수익 실현했던 기억이 있는데 11월 들어서 뭐 제가 만도나 대한유화도 그렇고 KCC나 뭐 이런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했고 SNU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닥 종목이지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이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 양반이 괜히 코스피 종목으로 편입한 게 아니구나, 지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리라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 대한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 정도 갭상승 떠서 출발한다면 그 갭상승한 시가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좀 매수에 임해주었었는데 기관들에게 모두 물량 떠넘기고 우리가 먼저 시가 갭상승 시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이죠. OCI입니다. 이 OCI도 역시나 바로바로 상승이 좀 나오셨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인데 이 OCI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61선 기준으로 정고점이죠. 최고점 말고 그동안에 19만 9천원대, 이 정고점이 19만 9천원대인데 이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3주 동안에 이 OCI가 주봉상을 보시면 음봉의 캔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였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양봉을 만드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봉의 캔들이 나와주면서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상승세로 탄력을 받고 치고 올라간다. 그럼 25만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중국 쪽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 해서 중국 쪽의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12월에 경제 공작회의에서의 중국 쪽의 성장률만 좋게 지속이 나온다면 이 OCI는 한 25만원까지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대한유화도 11월 8일부터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신고가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OCI도 11월 13일 그때 지수가 마이너스 1.6%까지 급락을 했을 때 그때부터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매수에 들어가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NU는 재매수 타이밍 노려보고 있고요. 또 OCI도 지수만 받쳐준다면 목표가가 25만 원까지 무난할 것이라는 AS까지 받아봤습니다. A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OCI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른바 얄런 효과로 유동성장이 연장되는 분위기 속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 코스피는 2% 가까이 하루 만에 40포인트 급반등하면서 2,000선을 회복했지요. 근데 주말에 특별한 악재가 없었고요. 오히려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에 연계되면서 가치원의 강세를 보일 공산이 커 보이지만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추격 매수는 자제하라는 조언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거 투자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